허승규의 뉴스 농장 12년에 다시 무소속으로 돌아오셨는데요. 그 2010년경부터 현직 국회의원 그리고 새누리당 안동 지역당과의 갈등이 시작되었는데요. 어쩌다가 현직 국회의원과 갈등이 시작하게 됐습니까? 우리 안동이요, 김대중 정부 때 3대 문화권 사업을 이제 정부에 요청했어요. 그때 이제 유교 문화권 사업. 그렇죠. 유교 문화권 사업이 그때 당시에 기억으로 4,600억 정도 규모를 썼고 이제 요구를 했고, 실제로 안동시가 집행했던 거는 3,300억 정도의 집행을 했어요. 근데 부족한 부분들이 뭐냐면 이거는 민자 부분이었는데 민자 유치를 사실 안동시가 그때 당시에 실패를 했죠. 이 사업이 이제 끝나고 2008년도에 우리 안동시가 큰 변화를 가져와요. 첫째 2008년도에 도청이 안동으로 유치되는 게 결정이 됩니다. 2002명박 정부 들어와서 2+5 이래가지고 광역경제권 사업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 사업이 시작될 때 안동시가 또 뭔가 국가에 이제 사업을 요청해야 되는데, 이때 요청했던 사업이 뭐냐면 3대 문화권 사업이에요. 근데 우리는 유교 문화권 사업을 경험했어요. 11년, 12년 이래 오면서 긍정적인 면보다가 부정적인 면이 좀 더 컸다고 봐야 돼요. 하드웨어 구축에 거의 올인했잖아요. 그 사업이. 거의 하드웨어면하고 소프트웨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자 유치가 결국은 실패했던 거거든. 3대 문화권 사업이 다시 요청되는 게 한 5,120억 이 정도로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때 2010년경이었죠. 그 2008년에 우리 의원님이 국회의원님 바뀌시면서 안동시가 준비한 사업이 같이. 2010년도에 어떤 일이냐면 이제 그게 2011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예산이 2010년도에 올라온 거예요. 2011년도 본예산에. 그 3대 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예비 타당성 용역을 했어요. KDI에다가. 이 사업은 안동시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그때 당시 나는 판단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할 사업이 아니다. 최소한도 이거는 경북도가 하든지, 이 3대 문화권이라는 게 경상북도의 3대 문화권이거든. 가야 문화권, 불교 문화권, 유교 문화권. 3대 문화권인데 경상북도가 하려면 해라. 안동시가 할 거는 아니다. 과다한 투자에서 실패했는 유바리 씨를 봐라, 일본에. 일본의 유바리 씨. 그때 당시 한참 그때 이게 우리 예산 올라올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게 태백에 국민건강증진센터가 있는 거예요. 국가 국비 사업을 했는데 그게 당시에 연간 운영비가 80억 때문에 태백시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 사업 때문에. 그게 80억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예비 타당 조사했는 내역이 나오는 거 보면은 연간 325억에 관리 운영비가. 그때 당시 우리 시의 예산 규모가 한 6천억 정도 됐는데, 6천억 정도 규모에서 이거를 그렇게 가지고 하면 과연 이게 안동시가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문제를 제기했죠. 이거는 우리 시가 할 사업이 아니다. 사상 초유의 2011년 본 예산을 3대 문화권 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수정 예산안을 이제 제출했어요. 그게 안동시의 역사상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본 예산을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결국은 그게 이제 갈등의 정점에 이르게 되죠. 국회의원과 시장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속기록을 보면 3대 문화권 사업해도 운영에 문제가 없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다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때 당시에 시장님도 그러고. 어쨌든 그때 시장님이 지금도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님이셨어요. 같은 인물이시죠. 그런데 결국은 요새 와서 이제 확인이 됐죠. 시가 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게 확인됐고, 이제 민간 위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내용이. 그나마도 좀 다행스럽죠. 근데 그 경각심을 시민사회에 알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정치 활동을 했고, 근데 시민사회가 그때 그 문제를 놓고 또 상당히 이제 공론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뭐 저를 이제 비난하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한쪽에서는 이 제갑이 말이 일리가 있다, 이런 분들도 계셨고, 그렇게 됐어요. 이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너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안동시에서 사업을 하나, 이 경상북도에서 사업을 하나, 사업이 벌어지는 곳은 안동인데, 유교 문화권이. 근데 이게 사업을 맡아서 하는 주체에 따라서 운영비 예산, 건물은 다 지어놓고 운영비가 연 한 300억 이상 계속해서 든다면, 당시 안동시 예산이 6천억 규모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중에 1년 예산 중에 5% 정도는 이미 이 사용처가 정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다른 사업을 하기가 또 어려워지는 거니까 아주 소신 있고 용감하게
이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명당했다면서요. 그 공천권자에게 도전한 이재갑 안동시의원이 2012년 새누리당에서 제명당했는데요. 어쩌다가 제명을 당하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했을까 보고요. 안동만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의 이제 국회의원님들하고 이제 갈등을 빚는 쪽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다른 지역, 우리 동네의 다른 지역에서도 그 국회의원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제명을 당한 분이 계셨는데, 공식적인 거는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이제 SNS에 개인 SNS에 올리셨죠. 이제 많이 올렸죠. 그때는 2012년경 후보 시절이죠. 박근혜 후보 시절. 후보 시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되시면 안 된다고 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야, 성견지명이 있으셨네요. 아주 충성스러운 당원이 아니었을까요? 새누리당의 미래를 예견해서 애당심으로 반어법이요. 네, 정말 자기 당을 위해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제 이때 당시로 보면 현직의 의원으로 지방 의원으로서 한 10년 이상 하면서 이제 얻어냈다 그러면 뭐냐면 선출직을 하시려고 하면 현장에 대해서 좀 밝아야 된다. 현장을 잘 이해해야 된다. 현장을 모르면서 내가 뭐를 선출직으로 가겠다고 하면은 그거는 아니다. 그때 당시에 대통령 후보로 나서실 때 내가 느낀 거는 이래요. 우리 박근혜 씨가 과연 그때까지 우리 삶의 현장에 대해서 얼마나 본인이 정말 실감나게 이렇게 잘할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난 부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서부터 정말 자기는 누리는 삶을 살았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 계시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또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아니면 어디 셀러리맨들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실 내가 몸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시다고 하면 그냥 현장에 올라오는 보고서만 받고 결제만 하는 이런 대통령이 지금 이 시대에 되면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되려면 최소한도 이제는 이 시대에 현장을 잘 아는 분이 되는 게 제일 좋지 않느냐. 좀 박근혜는 아무래도 국민들 눈높이라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 하는 이런 뜻으로 SNS에 열심히 올렸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올렸던 게 다 캡처해가지고 다 갖다 놨더라고요. 당내 윤리위원회 징계가 해부되었다고. 네. 네, 그래서 뭐 시장 국회의원을 비판하다가 이제는 대통령 후보까지. 2012년 8월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이재갑 의원은 다시 무소속 의원으로 컴백을 했고요. 이렇게 제명당하고 처음 맞는 지방선거가 2014년입니다. 6선까지 이미 하셨고 7선을 도전하는 선거인데 이때 또 안동 지방선거에 굉장히 흥미로웠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방선거 선거구가 대폭 바뀌었어요. 면지역하고 시내 지역이 막 갑자기 섞이는 등의 대폭 선거구 조정이 있었고 이 당시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뭐 안동판 게리맨더링 아니냐 해가지고 많은 변경이 있었고 특히 의원님 지역구가 녹전, 와룡, 도산, 예안 4가지 면에서 임동면과 길안면이 추가돼서 6개 면지역. 제가 알기로 서울시보다 크거나 비슷하죠. 크죠. 네, 초대형 선거구가 됐습니다. 안동시가요 면적으로 따지면 서울시의 2.5배거든요. 네. 제 선거구 면적이 52.8%, 안동시 전체 면적의 52.8%. 절반이 넘네요. 약 53%. 서울시 면적하면 서울시 면적의 약 1배 반에 가까운 면적. 네. 싸워서 또는 뭐 우리가 뭔가 토론을 하든 뭔가 역할을 해서 바꿀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한번 싸워봐야죠. 이 선거구 조정해가지고 발표가 됐는데 이건 내가 싸워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있는 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이자. 그러면 왜 내한테 이만큼 줬느냐. 그래서 나가서 지역 주민들한테 사실 임동하고 기라는 처음이잖아요. 네. 이미 그쪽에는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공천을 받을 거잖아요. 선거구를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땅을 주는 거는 이미 우리 의원님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다 알만한 분들이 믿고 나를 믿고 그래 맡기는 거니까 아무 고민하지 말고 이재갑이 찍으면 됩니다. 이재갑이 찍으면 뭐 여러분들 큰 걱정 없이 또 해결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재갑이 찍어줘서 이게 선거운동 시작부터 끝까지 내내 한 거였어요. 이재갑은 일 잘한다고 땅을 이만큼 주셨다. 그렇죠. 이 동네는 이재갑 의원한테 맡겨놓으면 일을 더 잘할 거니까 그래서 일부러 선거구를 좀 넓게 만들어줬다.
지금도 참 이 지역구 어른들한테는 송구스러운 게 지방의원은 현장에 발가야 되고 현장에 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 선거구 안에 우리 이장님들만 124분이에요. 지금 처음에 125분이다가 와룡에 리가 행정 리가 하나 통폐합하는 바람에 한 개 리가 줄어서 124개 리예요. 다 다니기가 어려워요. 네. 자연불황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선거 때 막 열심히 다닌다고 최소한 또 한 번씩이라 다 가봐자 이래가지고 열심히 꼴짝꼴짝 뛰어다니는데 참 그래도 다 못 다녀요. 그러니까 그게 참 힘든 것이고 그냥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6개 면에 면 사무소에 들어가서 출근하는 직원들 인사하고 옮겨서 6개 면을 다니면 그냥 하루 종일 걸린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을 다른 동리를 마을에를 가는 게 아니라 면 사무소만 들렸다 나오고 가서 인사 좀 하고 뭐 현황 파악 좀 듣고 이래가지고 나오면 내가 계산을 한번 해가지고 해보니까 그러면 오후 시 2회 다 들어오면 한 3시 반에서 4시 돼야 들어오는 거예요. 다 6개면 돌아서 들어오면. 지방자치하는 데서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의정활동 수당이라도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름값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시내에 동을 한 개 동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 중에서 여담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네. 여담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 이재갑 형님은 진짜 저 좀 수당을 좀 더 드려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의원님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정수당 말고 그 의회 운영하는 공통경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라도 좀 조정을 해서 이 지역구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좀 의회 차원에서 저는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꼭 이재갑 의원님이 아니더라도 지역구가 넓은 지역구 그리고 많이 다녀야 되는 곳이 있으면 요거는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국회의원 또 면적이 넓은 지역구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기대하기는 어렵고 또 그거는 그래 해서도 안 되고 그거는 우리가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득이 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보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다고 해서 그거를 뭐 득보자고 뭔가 얘기를 꺼내는 건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상위법에서 이 면적이나 운행하는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의정활동비를 지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제도화 된다 그러면 그거는 사양하지 않겠지만 그죠? 그렇죠. 그런 제도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도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얘기는 그냥 자꾸 논의하는 거는 오히려 특정인들이 자기 개인적인 뭔가 사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 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여튼 이 방대한 지역구에서 치른 2014년 선거 2인 선거구입니다. 새누리당에서 2명을 공천했습니다. 이재갑 의원님과 피튀기는 경쟁을 벌였는데요. 1등이 새누리당 후보였고요. 이재갑 의원님 2등으로 당선. 한 칸 내려오셨네요. 네, 하지만 3등을 제끼고 새누리당 한 명을 밀어내고 30% 이상 득표하면서 7선이 됩니다. 당시에 7선 의원이 3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도 갔습니다. 자유한국당 역시나 2명을 공천했는데 1명을 밀어내고 2등으로 비슷합니다. 역시나 3,100표 정도 얻고요. 33% 이상 해서 2등으로 당선되고 이때 전국에 8선 의원이 2명. 현재 대한민국의 8선 시의원은 강필구 전남 영광 군의원과 함께 이재갑 안동시의원, 대한민국 최다선 현재 기초원이십니다. 혹시 이분 만나보셨어요? 네, 몇 차례 만났죠. 선거 끝나고 사석에서는 내보다 나이가 2살 위라서 그냥 형이래 지내가. 형이라고 하는데 참 감사하게 안동을 찾아오셨어. 올 때 또 뭐 선물도 딱히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 오셔가지고. 영광 굴비? 굴비하고 가죠. 영광에 가면은 또 유명한 게 이제 굴비 고추장. 또 영광에 천일염이 있는데 아주 고급화가 상표 선물용으로 했는 게 있어요. 감사하게 받았는데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소통하고 또 가면서 초청을 해서 내가 갔다 왔어요. 부관에 갔다 왔는데 부학이 대접도 받고 했는데 정말로 부족한 게 없는 분이야. 정치력도 뛰어나시고 지지 기반도 탄탄하시고 정치적인 감각도 상당히 탁월해.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니까 당연히 의장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의장을 한 번이 아니라 우리 8대 2회 전반기 전국 시군 자치구의 의장협의회 회장까지 했어요. 사람이 워낙 멋져서 좀 닮고 싶은 사람? 얼마 전에 내보고 그랬어요. 얘네 선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죠. 그래서 내가 형은 또 해야 되잖아. 걔네 왜 이래가지고 자기도 고민한다 이러더니
내가 이름이 필구인데 필이 9번 하라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지어줬어. 네. 그러니까 내가 최근에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는데 필이 9번 한다 그러더래. 그러면 우리 이재갑 의원님은 같이 9번 하십니까? 아니면 그만하십니까? 사실은 뭐 최근에 또 혹독하게 지금 내가 심판대에 하나 세워놨는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많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것은 이 짜여지는 판을 보고 판단하려고 그래요. 이래 가서는 좀 내 욕심만큼 덜 찬다 싶으면 다시 한번 심판대에 설 거고 네. 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으면 무대 뒤로 조용히 내려갈 거고 이제 그 생각을 해요. 이게 솔직한 얘기예요. 무대 뒤로 내려가신다는 게 시의원 무대에서는 내려오시고 이 다른 무대에 올라가실 수도 있는 거죠.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보시죠. 알겠습니다. 그 이재갑 의원님은 뭐 출마를 합니다. 뭐 구선 기초의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안동시 전체를 책임지는 또 안동시장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오늘 밝혀주셨습니다. 얘기를 이상하게 다 버렸네. 이렇게 30년 동안의 의정 활동을 살펴봤는데요. 하시면서 아쉬웠던 점, 후회되는 점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딱 한 가지, 이거는 30년 하면서 좀 죄송하거나 아쉬웠던 점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 그동안 항상 우리 시에서 논란이 되었을 때 그 논란의 항상 중심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제 자신이. 그런데 그럴 때마다 강성 지지자들이 내내 요구했던 게 뭐냐면 야 삭발이라도 하고 단식 투쟁이라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내 스스로 너무 결론을 쉽게 내어버리고 그렇게 좀 더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데 대해서 좀 돌아보면 그랬으면 우리 시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 3대 무력권 사업이 그랬고 또 기란천의 물이 안동시에서 가장 좋은 물이에요. 1급수거든. 근데 기란천물을 경산으로 줬어요. 1일 4300톤씩 취소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거 할 때도 처음에 1인 시위 중심에 제가 섰어요. 그 이후에 우리 지역내가 또 한때 시끄러웠던 임난 기념관이라든가 임난 기념공원 문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임난 기념관 건립 또 그 뒤에 지금 호계서원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이제 논란은 이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있는데 그럴 때마다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는 데는 했는데 뒤에 결론은 싸워봐도 그때 가면 다 할 것 아니야. 이런 결론은 내가 너무 쉽게 내렸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내가 끝까지 더 강성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갔으면 지금쯤은 어떨까? 처음부터 좀 달라지게 같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이죠. 내년에 한번 빡세게 싸워보는 것도 시민들과의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심판에서 아니, 그리고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재갑 의원님 이야기는 뭐 저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8선 시의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시정에 중요한 현안이 생기고 이 현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지적하고도 이게 어쨌든 기록으로 남아 있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사실 일종의 루틴처럼 경험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나오거나 정부에서 나오면 막을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게 이 몸으로 좀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는 그 역할을 감시하는 역할에서 딴 걸로 좀 바꿔보면 어떨까. 집행부로 가셔서 좀 네. 다르게 보여주시는 것도 하는 오래 생각이 볼 수 있을 것 듭니다. 같습니다. 자꾸 이상한 데로 가. 30년 동안 하시면서 보람차고 의미가 있었던 순간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것만 참 내가 잘했다, 보람찼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에 있기까지 가장 큰 감사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에요. 시민들이 이 30년 동안 믿음을 주셨다는 것. 그게 너무 감사한 것이고 또 이 30년 동안 한결같이 믿고 뒷바라지 해줬잖아요. 내 가족들이. 그리고 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항상 내 하나뿐인 형이라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뿐인 동생이 열심히 도와줘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우선 가장 큰 기쁨이죠. 그 외에 뭐 크고자 하는 일들이야 좀 많지만 처음에부터 의원이 될 때부터 내가 이거 하나는 정말 마음에 담아서 내 의정 활동 끝날 때까지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몇 가지 일들을 쭉 끌고 오면서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소개 성과를 사실 많이 거뒀어요. 첫째, 먹는 물 문제. 초창기에는 식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농촌에 가면 전부 다 우물물 먹잖아요. 옛날에 우물물 먹었어요. 상수도가 없었으니까. 그 우물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비료나 농약을 많이 쓰는 농촌 현실에서
사실 많이 오염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 물을 정말 더 좋은 물로 잡수해드려야 된다. 이런 데서 역점적으로 했어요. 이분들이 생활이 뭐예요? 농업이잖아요. 시골에. 네. 전부 농업인데 농사 지는데 또 가장 중요한 게 농업용수예요. 농업용수. 농업용수여서 농업용수 확보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소수지 다했고. 만들고 양수장 늘리고 하셨죠. 그렇지. 그런 와중에도 안방관정은 가급적이면 이제 덜 이렇게 팔 수 있도록 지하수를 파는 거는 두 가지 관점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첫째, 지하수를 고갈시키는 게 또 하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하수가 오염되는 게 있어요. 초창기의 안방관정은 지하수 오염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네.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가 지금 죄를 짓는 거죠. 지하수 오염시킨다고 하면 이건 자손 만대까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거든. 그런 측면에서 관정을 가급적이 많이 관정을 억제했어요. 근데 언제 억제했는데도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이분들이 아직까지 인식이까지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끊임없이 가장 확보하기 쉬운 관정을 갚아서 내 농업용수를 얻으려고 하는 우리 집행하는 공무원들이나 또 시민들이 그쪽을 너무 많이 선호하고 있어서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파. 그런 부분은. 그리고 또 안동호 이마호 물 문제는 안동의 오래된 현안이었는데요. 수장공사와 시민들도 오랫동안 이런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마호 양수장 물을 농업용수로 쓸 수 있게 예. 의원님께서 큰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안동호 건립 이후에 안동 시민들 사이에 그냥 잠재되어 있는 인식이 뭐냐면 우리는 수장공사 때문에 안동이 망했어. 그래서 그러한 피해 의식이 근 50년 가까이 쫙 바다에 깔려 있었잖아요. 네. 있었는데 이 수장공사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져가기는 이제 내가 최근 몇 년이에요. 몇 년 동안 이제 그 관계를 이제 많이 바꿨어요. 바꿔서 수장공사와 우리 안동 시민은 이제 상생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이제 좀 분위기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수장공사가 안동시에 많이 협조해주고 있어요. 지금 많이 도와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용수 문제에 있어서 작년 재작년부터 계획을 해서 이제 원래 이제 시공을 거의 다 했어요. 용역을 했는데 이마호의 물을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이제 절차적으로 다 문제없이 했어요. 그리고 올해 또 하나 와룡 산야 지역에 또 안동호물을 끌어서 농업용수를 쓸 수 있도록 다 절차적으로 하자 없이 이제 그래 끌어갔는데 수장공사에 이제 도움을 이끌어낸 거죠. 지금 수장공사에서 그 이외에도 지금 댐 주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안동시하고 서로 상생하기 위한 그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것 좀 하나 뭐냐면은 그동안은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도산 원촌에 있는 그 도산 그 264 문화관 있잖아요. 네. 네, 264 264 문화관 옆에 고택이 세 채가 있어요. 거기 264 선생님의 따님이 네. 살고 계시는 그 목재 고택 옆에 사은구장. 이 사은구장이 누구냐면 공경 이원영 목사님의 생가예요. 근데 이 터가 지금 전부 다 하천이에요. 옛날에 보상을 다 받고 이게 넘어갔어요. 지금 환경부로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지금 시기가. 근데 수장공사의 협조로 이거를 다시 이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천 유지로부터 재척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지금 수장공사가 안동시 지사에서 적극 협조를 해주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쁘죠. 내가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해서 좀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재척시키는 데에서 절차를 이행하는데 협조를 해달라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임병민 지사장하고 밑에 있는 직원들, 이렇게 부장들, 차장들이 적극 나서서 안 내주고 도와줘서 금년 내에 아마도 다 될 것 같아. 이야. 그래 되면 정말 이번에는 수장공사가 크게 도움을 준 거죠. 안동시에. 그래 되면 수장공사가 이제 안동 시민들한테 좀 박수 네. 받을 일도 생기겠네요. 수장공사하고 관계가 개선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이재갑 의원님 지역구를 보다 보니까 제 지도를 펼쳐서 보니까 안동호와 이마호를 다 끼고 다 있더라고요.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중간에 윤활유 같은 역할들도 이 시의원으로서 도맡아 해주셨는데 무엇보다도 그래도 지방의원 하면 떠올리는 게 조례재정, 네. 행정사무감사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조례재정은 30년 동안 의원님은 좀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 조례가 이제 어찌 잘못하다 보면은 이제 계속 어떻게 이제 뭔가 지원 조례만 하면은 우리 시민들한테는 좀 생색내긴 참 좋아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정이라고 하는 게 세입이 딱 한정돼 있어요, 그죠? 한정돼 있는 재원 속에서 무작정 지원 조례만 만들기에는
참 지방의회 의원을 오래 했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조례를 많이 만든다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부가 집행을 하기 어려운 조례는 지원하기 어려운 이런 조례를 자꾸 만들어봤자 아무 쓸모가 없다. 아무런 실제로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되죠. 양보다 그래서- 질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날림성 조례도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 의원님들이 또 한 것도 있고 많기 때문에 그 조례를 또 뭐 또 너무 평가절하한 얘기는 내가 할 수 없고 근데 이제 양보다 질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 말은 좀 내가 동의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시대가 요구하는 조례들이 있어요. 좀 일찍이 했던 것들 조례 중에는 저는 조례 제정을 많이 하기 위해서 막 욕심을 내지는 않았어요. 어디 그 다른 차 자치단체 했는 것들을 그냥 막 가져와서 그냥 막 베껴가지고 막 네. 제출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뭐. 할 때마다 뭐 조례 만들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런 조례는 시민들이 모르는 조례 그런 거는 별로 의미 없다고 보고요.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또 시민들이 알아서 그 조례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시민사회와 함께 가는 조례, 함께 만들어지는 조례 이런 게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아, 그렇게 만드신 조례 혹시? 제일 처음에 그런 거 만들 때는 오래전인데 안동시 식생활 교육 기본 조례, 교육 지원 조례.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현장에서 식생활 교육하고 있어요. 지금도. 최근에 와서 만들었던 조례 중에서는 우리 시가 우리 인구 변화를 쭉 보면 수십 년 동안 내려오는 게 0세에서부터 59세까지가 전 연령대가 감소해요. 우리 허 대표님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대목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아, 청년들을 위한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청년들이 안동에서 좀 더 참여할 기회도 확대해주고 안동시가 청년들에게 뭔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뭘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안동시 청년 기본조례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안동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이 안동 지역에서 이제 활동했던 청년들이 좀 있는데 그 청년들하고 이제 같이 쭉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게 몇 달에 걸쳐서 같이 만나서 토론하고 또 그 자료들을 수집하는 거를 그 청년들이 수집하고. 그렇게 해서 조문 하나하나에 그 청년들의 의사를 묻고 해서 토론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제 다 담아가지고 그 이후에 제정되는 대한민국 그 청년 기본법? 네. 기본 법률 수준으로만큼 우리 조례가 잘 됐다고 하더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좋은 게 있다 그래도 그거 집행 안 하면 의미 없거든. 네. 근데 사실은 집행은 지금 그렇게 시원하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이 참여가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근데 뭐 최근에 우리 허승규 대표가 뭐 청년정책위원회인가? 네, 그 조례에 들어있는 청년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마, 네. 안동 대마. 네. 시 제도권 안에서 보면 이게 이제 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 때문에 제약을 받는데 그럼에도 우리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 신라 시대 때부터 우리가 이제 안동의 대마가 안동포가 언급이 돼요. 네. 일제 시대 때도 그때도 이게 나옵니다. 안동 대마와 안동포 이게 그렇다고 하면은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 안동의 대마는 정말 우리 조상들하고 같이 함께했어요. 사실은 근거가 지원하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고 구체적으로 안동포를 생산하는데 이게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가고 기술이 들어가는데 이분들에 대한 것도 아무도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것도 만드는데 오랜 시간을 현장을 다니면서 이제 계시는 생산하는 분들, 안동포 짜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마 맞대고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만들었는데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서 안동포 생산하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거 근거도 마련하고 어느 날 우리 햄프 산업 규제자유 특구가 지정될 때 대한민국에 그래도 대마 산업에 대한 관련 조례가 있는 거는 안동뿐이다. 이야. 그래서 그게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받을 때 그 조례 하나가 그래도 도움이 됐다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참 기분이 좋았고 네. 대한민국 최초로 안동포 및 대마 산업 육성 조례 안동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10월 달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금 안동에서 열리게 돼 있어요. 네.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도 참석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뭐 실제로 오실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균형발전위원회를 안동에서 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은 이제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안동형 일자리 사업 네. 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했는 데가 안동에. 그래서 이게 원래 63억 2,100만 원인가를 투입해서 하는데 대학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되는 조례가 또 하나 있어요. 뭡니까 이번에?
제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육성 지원 조례인데 이거는 제가 왜 이 조례를 만들게 됐냐면 우리 안동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내인데 책을 줬어요. 그 교수님들하고 같이 뭐 이게 뭐는 거 이제 공부를 하다가 언론에 계속 보도되는 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보도가 되는데 도대체 이게 뭐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 실태를 이제 공부를 하려고 들다 보니까 도저히 모르겠어. 용어도 모르겠고 뭐 쏟아져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하려고 안동대학교에 이제 계속 올라간 거예요. 계속 4차 산업혁명 포럼하자. 그래서 제안을 내가 했고 대학교 교수님 한 분 또 내하고 또 이 안동에 소프트웨어 산업협회가 있어요. 네. 협회 회장님하고 세 분이 공동 대표를 하고 이제 조참 포럼을 했어요. 조참 포럼 하면서 이와 관련된 분들하고 같이 이제 계획 이제 공부를 하는 아침에 했죠. 아침 7시에 우리 경상북도 문화컨텐츠진흥원에서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이거를 늦게 가서는 안 된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산업을 안동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그런 쪽에 기업을 유치하고 가야 한다. 이제 그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 만들어서 그 속에 기반산업준비위원회하고 이런 위원회가 들어가는데 그 주원회를 이제 위원회를 빵빵하게 꾸렸죠. 안동형 일자리 사업을 모델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게 된 거예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안동에서 하게 되는 그러면서 내년에는 이 안동형 일자리 사업에 국비가 지원되는 쪽까지 논의가 되고 그런 과정에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게 이제 핀란드의 슬러시 축제 알잖아요. 네네. 슬러시 축제라고 청년 차검 축제죠. 네. 그 축제의 모델로 해서 우리는 안동에 지금 이제 베타 축제라 그래가지고 이 균형발전위원회 요 하는 그 기간 안에 원래 시작을 해서 지속 가능한 축제를 열어야 된다. 청년들 기업 이제 창업 기업들 참여를 30개에서 한 50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전국에서 좋은 청년들이 창업한 기업들이 여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이 정말 기업하기 좋고 창업하기 좋은 도시 안동이 되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보자. 그렇게 이제 우리 시의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처럼 조례를 그냥 만들면 안 되고 조례 사전 작업 과정에서 관련 단체들과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만든 좋은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거 아마 조례를 만드시는 의원님들이 앞으로 이 부분 참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 조례 제정과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하는 활동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게 지역구 관리 비결이겠는데요. 지역구 6개면에 이장만 124명이라는데 수많은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의원님의 노하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제 사람하고 관계잖아요, 이게. 네. 이제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는 건데 어떤 분들은 노골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51%만 하면 돼. 괜히 골치 아프게 뭐 필요 없게 막 해가지고 머리만 아파. 근데 저는 처음부터 그런 정치를 하지 않았어요. 선거 끝나면 그냥 내 몸으로 모든 사람을 내가 이제 다 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정치를 했고 그런 결과는 어떤 게 오냐면은 누구든지 지하고 대화를 하고자 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거예요. 주로 이제 주민들하고 대화라는 게 지역에 크고 작은 민원들이에요. 네. 크고 작은 민원들이 들어올 때 누가 와도 똑같은 톤으로 받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은 내가 하는데 어쨌든 당장 뭐 할 일이라도 답변은 정성껏 다 해드려요. 내가 지금 답변을 바로 못하면 확인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가장 빨리 담당 업무하고 관련되는 사람한테 거기에 대한 민원을 얘기하고 답을 받아서 바로 이제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내가 경험으로 보면 거기에 대해서 가장 만족도가 높아. 고마워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민원인에게 알려줘요.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많죠. 이제 가장 이제 그런 게 뭐냐면 경우가 나만 특별하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특혜성 민원. 그렇죠. 이건 내만 해줘 하는 거 있잖아요. 옆 동네는 안 해줘도 우리 동네는 해줘 뭐 이런 거. 우리 동네까지만 가도 네. 괜찮은데 내 거를 내 거. 내 거만 그런 사례를 만들면 모든 민원인한테 그럼 다 해줘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분명히 답을 드려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그렇지. 안 돼. 이건 내가 못해. 이건 할 수 없어. 누가 얘기해도 똑같아. 우리 집사람 얘기해도 안 돼. 우리 집사람 얘기 들으면 안 되는데. 이런 원칙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민원들을 해결하면서 30년 동안 신뢰를 유지하면서 했던 것 같고요. 특히 의원님이 가장 중요한 생각이 신뢰 아니겠습니까? 예. 민무신 분립. 초선 때 네. 그 얘기는 지역의 언론사에서 좀 이제 군의회에서 뭐 이렇게 좀 괜찮다 이런 얘기 나니까 글을 하나 써달라 그래요.
근데 이건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나를 굉장히 아끼는 선배가 있었어요. 안동군에 거기 계셨는데 형 글 하나 써달래. 이랬는데 이것 써 하고 던져준 게 민무신분립이었어요. 그래서 민무신분립을 찾아보니 그게 논어에 나오는 거예요. 논어 안연편에 나오는 말인데 자공이 공자한테 물어요. 선생님 정치가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족식, 족병, 민신진이라 백성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 군대를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한테 믿음을 얻는 거다. 민무신분립이다. 이거 다 포기를 해도 끝까지 믿음만은 지켜라.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바로 설 게 없다. 이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때 이제 써줬는데 이 말이 참 정말 세계의 말이구나. 그 말을 이제 지금도 쭉 마음속에 담고 거짓말 안 할라죠. 이제 주민들한테는 항상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 결과는 또 내가 겸허히 수용하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안 되거든요. 이거 못 하거든요. 이렇게 하지만 그분들이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 더 좋아해. 못할 거를 할 것처럼 이제 그래 하지 않아요. 공자 말씀 하나 더 하면 공자가 그 서편 태수가 이제 물어요. 정치가 무엇입니까? 이래 물으면 근자열 원자래 하라고 그래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즐겁게 해줘라. 그러면 먼 데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 그때 당시에 서편에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계속 떠나는 거예요. 서편 태수가 심재량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잘못한 거지. 자꾸 떠나니까 이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라. 그러면 먼 데 사람들이 따라서 올 것이다. 그 지금 우리 시가 상딱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자열 원자래 해야 된다. 떠나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일할 만한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근자열 원자래를 못 했다는 거죠. 명심해야 될 얘기죠.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허성규 대표도 근자열 원자래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돌아올지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이재갑 의원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근자열 원자래 하는 안동 만들 수 있도록 허승규 뉴스농장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8선 아니라 뭐 한 절반 정도라도 하시길. 네, 지금까지 이재갑 안동시의원의 30년 의정 활동을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민무신 분립 정신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듬뿍 받고 시민들에게 신뢰를 듬뿍 주는 정치인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시했다면 이제는 집행을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것도 또 왜 방향이